자, 볼리비아에서 쫓겨난 좌파 독재자 에보 모랄레스가 지금 멕시코로 망명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볼리비아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러났다라는데요. 정치인과 군 수뇌부, 경찰청장 등이 적극적으로 물러나라고 요구했고, 자, 시민들은 모랄레스를 지지하는 정치인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이 모랄레스 지지파들은 가족을 피신시키기도 했다는 거예요. 육군 참모 총장이 나서서 대통령 사임하라 그러면서 폭력을 쓰는 시대는 무장 해제에 나서겠다, 이렇게 대통령 일단 물러나라 말부터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좌파 독재자가 지금 쫓겨난 이후에 지금 볼리비아 전역에는 방화, 약탈 등도 지금 난무하고 있는 혼란의 이 와중에 빠져 있다, 이럽니다. 자, 볼리비아는 나라가 상당히 크지요. 남한보다도 이 나라 면적에서 봤을 때는 한 10배쯤 큽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면적으로 26위.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에 있어서 그렇지 면적이 굉장히 큰 나라다. 그런데 인구는 1115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볼리비아가 프랑스나 우크라이나, 터키보다도 땅이 크답니다. 그런데 남미 중간에 들어앉았으니까 큰가 안 큰가에 대해서 우리가 별 관심이 없는 나라니까 잘 모르고, 또 한때는 태평양에 면했는데 전쟁의 이웃 나라한테 져서 칠레한테 땅을 뺏겨가 내륙 국가가 됐다는데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그야말로 참 못 살지요. 지금 국민 소득이 4,000불이 좀 안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수도 라파스 뒤에는 40만 명의 빈민촌이 언덕배기에 높은 지역에 빽빽하게 집이 있고요. 중남미의 최고 빈국 중에 하나인데 환경 보호를 주장하면서 자원 개발을 규제해서 빈곤의 수렁으로 빠지고, 자원 판돈을 국민들 3분의 1에게 현금으로 뿌려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의 재정 적자가 모랄레스가 취임을 했을 때는 GDP 대비 재정 수지가 플러스 6.27이었는데 지금 모랄레스가 쫓겨난 현재는 마이너스 8.3%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취임하고 국민 GDP를 3배 정도 올렸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실제로 볼리비아에 가보니까 도심에 현대식 건물을 좀 있고 부자 사는 동네가 있지, 그 외에는 그야말로 다 빈민처럼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리비아가 고산지대이자 거기에 특유하게 자원이 좀 많고 그 속에 리튬, 배터리 만드는 리튬의 세계 2위 정도라 해서 이명박 정부 때 볼리비아를 방문했죠. 그 우유니 사막인가 있죠. 우유니 사막. 그렇지만 그 뒤에 별 성과도 없었고, 그래서 주변국들이 이런 자원 개발을 했는데 볼리비아는 자기 나라 자원이라 서방이 착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명분으로 자기들이 개발할 때까지 개발을 유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또 계약했다가 외국과 파기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결국은 있는 자원도 제대로 쓰지 못했고, 또 중국발 자원 호황이 있었대요. 중국이 이런 세계를 다니면서 기토류 이런 걸 수집을 하죠. 그것도 중국한테는 좀 팔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벌은 돈들을 노인, 임산부 등 국민의 3분의 1에게 빈곤층에게 쭉 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빈곤층이 잘 살지도 못했고, 결국은 이런 이 선동주의 좌파 정권의 오랜 지배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13년을 했죠. 나라를 거의 거들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 미국의 음모라고 규탄하고, 또 멕시코도 지금 좌파 정권인데 지금 망명을 제안을 했고, 또 최근에 당선된 아르헨티나의 좌파 파퓰리즘 대통령도 이걸 용납할 수 없고, 또 최근에 부패로 깜빵에 갔다 온 이 브라질의 전 대통령 룰라도 강제 사임 당했다고 바둥바둥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남미 전체가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전부 다 나라마다 멀쩡한 나라가 별로 없이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칠레 산티아고는 이 에이펙 회의하고 환경기후 회의를 이렇게 유치했다가 지금 시로 수도가 불바다가 되는 바람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는 난리가 나 있지요. 또 거기에 지금 볼리비아는 이렇게 됐지요.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는 최근에 좌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분란이 어마어마한데 나라는 거의 지금 부도가 나서 국민 3분의 1이 전기료와 병원비도 못 낼 상황이고, 자, 멕시코는 또 지금 무능한 우파를 이렇게 정리하겠다며 아주 강경 좌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지금 더 치안도 이렇게 경제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미 전체가 지금 난리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남미가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관계할 것 없이 먹고 사는 게 우선인데 빈부격차가 더 심화되고 부패가 심화된다고 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미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좌파라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남미에 지금 집권했던 좌파들, 무슨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마두로, 또 브라질의 룰라, 이런 사람들이 보면, 또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나라를 거의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페루하고 칠레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제난에, 과거에 자스민 혁명이 경제난 때문에 중동을 뒤덮은 것처럼 최근에 지금 경제난이 가장 약한 고리인 남미를 뒤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미 주민들이 전부 거리로 나와서 자국하던 정권을 다 엎어버리려고 길거리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남미의 좌파가 나라를 잡아도 다 망칠까? 니카라과도 지금 완전 독재로 가고 있지요. 오르테가입니까? 그것도 게릴라로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독재로 가고 있어요. 자, 왜 이 현상일까? 그건 뭔가 하면 좌파 정권이 그야말로 자신들의 이 독특한 경제와 국민을 갖다가 잘 살게 할 수 있는 이런 가치들을 보유하지 못한 채 선동어만 능해가지고 무지한 자들이 이전 정권을 쫓아내고 길거리에서 정권을 잡았지만 잡고 난 이후에 국가를 운영할 최소한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미의 고질적인 문제들, 이런 빈부격차, 양극화부터 부패, 또 국가 시스템의 미비, 이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서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남미의 지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한국의 지금 문정권의 좌파들이 남미의 좌파와 뭐가 다르냐?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해요. 길거리에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끌고 나가 이전 정권이 부패했다, 무능하다면서 이게 나라냐면서 쫓아내고 잡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잡고 끌고 가고 있으면서 하는 짓거리는 뭐가 다르냐입니다. 자, 어제 홍콩에서 시위하다 떨어져 죽은 그 젊은 청년을 이렇게 위로한다고 학생, 노동 등이 총파업을 하는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에 지금 어제 경찰에게 다가가는, 경찰이 한 명을 체포하려니까 한 명이 맨손으로 경찰에 그냥 조그만한 애가 다가갔는데 거기다가 총을 3발을 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의 경찰이 총을 계속 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보도되고, 그러면서 지금 홍콩의 정시가, 중국 정시가 급락할 정도로 충격을 줬고, 그럼에도 홍콩의 행정장관은 폭도들에게 지금 굴복 안 한답니다. 그런데 홍콩은 6월 항쟁이나 이런 광주 이런 거를 모델로 해서 싸우고 있대요, 한국에. 그리고 운동가요도 부르고요. 그런데 한국의 정부 여당이나 지금 좌파 운동권은 홍콩 사태에 대해서 입을 완전히 닫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생까지도 지금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고 침묵 갱신을 하고, 더 나아가서 또 연세대에서도 그러고, 여기 또 홍대 앞에도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이 중국의 사람들이 유학생들이고 몰려와 가지고 그걸 방해한다는, 남의 나라에 와서 플래카드를 떼고 말입니다. 정말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보 좌파가 세계의 보편적인 인권, 또 양심, 또 독재 반대 등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면 한국은 이건 진보 좌파가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식 독재자의 추종을 하고 그들에게 굴복하는, 한마디로 그야말로 이건 좌파도 아닌 북한 중국 공산주의 정권 추종파죠. 자, 한국의 좌파의 실체는 중국과 홍콩에 대해서 침묵함으로써 다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능한 수준은 남미의 저 삼류 좌파 수준이고, 또 더 나아가서 좌파의 양심인 인권, 평등, 자유, 공정, 그리고 저항, 억압에 대한 저항,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유의식,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입을 다 쳐닫고 있잖아요. 한국의 좌파 단체들이 홍콩에 연대를 보내는 걸 하나라도 보셨습니까? 그것도 저는 6월 20일입니까? 앵그리블루 2차 집회할 때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한다고 너무 일찌감치 말하는 바람에 외면당했지요. 자, 그것뿐입니까? 지금 수만 마리의 돼지를 갖다가 북한하고 인접 지역에 땅에 그냥 살처분해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런 걸 할 때도 거기에 사체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지하수나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이런 돼지들을 그냥 살처분해버리다 보니까 참 끔찍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매물지 확보가 늦어져서 그냥 사체를 규정대로 하지 않고 쌓아두는 바람에 비가 내리니까 그 침출수가 지금 주변 하천으로 핏물이 되고, 지금 임진강이 그 상수원 되는데 그걸로 지금 유입이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 군부대 땅에다가 이 돼지를 갖다 묻었어요. 47,000마리를 쌓아놨다는 겁니다, 연천에.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의 좌파의 가치는 이런 돼지 살처분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 많은 한국의 환경운동가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지를 죽여서 무조건 살처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또 살처분의 방식이 저런 식으로 행해져서는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 왜 침묵합니까? 최근에 조국이 내가 조국이다,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그러면서 집회에 나와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손피켓을 들고 있는 저 좌파, 한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요, 영국의 좌파 소설가였죠. 행동하는 좌파요. 그때 영국의 지식인들은 다 스페인 내전에서 좌파를 지지해서 의용군으로 이렇게 스페인 내전에 좌파 정부 쪽에 참가를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좌파 진영 내부에서 소련의 스탈린이 지지하는 좌파가 다른 좌파, 조지 오웰이 속하는 그런 좌파, 통일노동자당이라는 좌파인데 여기를 다 죽여버리고 학살도 합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이 학을 뗐지요. 그래서 스페인을 탈출해서 영국으로 나와가지고 당시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실체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동물농장이나 1984 같은 그런 세계적 소설을 쓴 겁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 대한 탄압요.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황장수 뉴스 브리핑은 하루에 하도 많이 조회 조작, 구독 조작부터 노출 조작이 되고 온갖 종류의 일을 다 겪으면서 하루에 지금 이제 3만 명이 기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쪼그라들어서 망해가고 있고 무슨 광고고 뭐고도 다 노란 딱지 붙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어디선가 조직적으로 지금 한마디로 국민의 알 권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제2의 드루킹 같은 조직들이 권력의 지시하에 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뉴스 브리핑 출연자에 대한 경찰의 공갈 협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좌파의 자기 자성이 하나도 없이 좌파들이 떼거리를 지어서 좌파들 사이트에서 목표를 지시해서 그래서 몰려가서 댓글을 다는데, 심지어 우파 사이트 이런과 비슷한 영화 밑에다가, 영화 소개하는 유튜브 밑에다가 가짜 뉴스를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참 기가 찬데요. 오늘 아침에 보면 좌파 중에서도 저도 잘 아는 인물이에요. 옛날에 우리밀 살리기 본부장을 했던 정성은 씨, 지금 새마을 중앙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서초동 여의도 등에서 열리는 시위에 남을 미워하는 운동은 성공할 수 없다. 정오를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며 그 사람, 조국을 칭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머리만 굴리는 이념형 인간이니까 그렇게 했다. 박정희 때 3번 구속됐지만 새마을은 성공한 운동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 뭐 잘 아는데 훌륭한 분이죠. 좌파라도요. 그런데 이제는 좌파 중에 이런 양심이 있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국과 정경심을 지키자고 말하며 내가 조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문 정권은 수많은 인권 탄압과 언론 탄압을 저지르고 자신의 반대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저항, 그리고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깔아뭉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좌파 진영에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자성이 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홍콩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저 대지, 집단적인 사체 매몰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한국에는 환경운동가들이 원전만 비판하지 저런 이 집단적인 살처분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핏물이 넘쳐도 문정권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겁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권에서 대지를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문제 없다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후다닥 그냥 병도 걸리기 전에 살처분해서 저런 식으로 얼렁뚱땅 묻어서 그 피가 강으로 넘친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환경 오염시킨다고요. 제가 옛날에 텔레비 출연해서 이렇게 평론할 때 난리였습니다. 저런 구제예기니 뭐 한번 와서 살처분할 때마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한국의 가짜 좌파들이 이 범람 그리고 그들의 관제, 의용, 끈아프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자, 대한민국은 종교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오면 전부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삼류화시키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세계의 모든 걸 받아들이되
일본은 받아들여서 그래도 1유로 만드는데 한국은 전부 3유로 만드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나라다. 감탄을 해봅니다.